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했고요.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던 다우존스 지수도 강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표출하듯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간밤에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기술주 위주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거나 상승폭을 줄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데 크게 일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경기 지표가 좀 불안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간밤에 나올 지표들과 함께 주요 종목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소비 데이터가 굉장히 부진했고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의 시각도 상당합니다. 이 내용들 시장이 어찌 소화해 갔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만 보면 굉장히 심심하고 재미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올라서면서 오늘로써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이제 5만 200포인트 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P와 나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소매 판매 결과부터 보셔야겠습니다. 12월 전월 대비 0%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1월과 비교했을 때 소비의 성장세가 멈춘 거나 마찬가지죠. 예상치였던 0.4%를 대폭 밑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실 12월이면 연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물 쇼핑도 참 많이 하고 가족끼리 외식도 많이 나가고 소비가 늘어나는 시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체가 됐다라는 포인트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 위축 혹은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제까지 17%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19.6%대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밤 미국의 국채금리는 전 구간에 걸쳐서 마이너스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가 5bp 이상 급락하면서 4.15%대도 반납하면서 움직였고요. 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금리 역시도 2.5bp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제 무엇보다 내일이면 발표될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우려감, 오늘 전반적으로 투심을 억눌렀던 또 한 가지의 핵심 요인입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ADP, 졸지, 그리고 주간 실업자 수가 노동시장에 명백한 약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고요. 이 마켓워치에서는 내일 만약에 고용 약화가 확인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 매우 신중한 연준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간밤에는 로건 총재가 인플레이션 둔화만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의미 있는 고용 약화 근거까지도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 역시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한 점도 부담입니다. 결국에는 고용이 약화하더라도 연준이 신속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비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도 상존했던 간밤의 흐름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대러 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관들이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ETF 자금이 대거 출회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에는 68,000달러 선 이탈되는 순간도 있었고요. 이더리움은 5%대의 낙폭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TSMC의 실적, 미국의 AI, 반도체,
전반의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요. 어제 나왔던 실적 결과부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우선 1월의 매출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1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월간 매출을 기록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 1분기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최대 358억 달러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전망과 함께 성장률은 YOY 기준 40%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월가 하우스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코멘트를 가져왔는데 JP모건에서는 TSMC의 주가가 향후 몇 달간 계속해서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4대 하이퍼스케일러 이번에 발표됐던 자본 지출 규모를 보면 AI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CT에서도 TSMC의 1월 실적 강하게 출발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실적 상회 사이클을 나타낼 거다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여전히 견조한 AI 지출 환경을 입증하면서 향후 반도체 투자 여건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이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발표되면서 간밤 종목 간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시면 TSMC의 주가는 2%대 반등하면서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반도체 진영 혹은 반도체 장비주 전반의 센티먼트를 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됐던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일단 소프트웨어 이슈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소프트웨어 종말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그 영향을 가늠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 사스 포칼립스 사태의 새로운 피해 업종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금융업종이 될 텐데 알트로이스트라고 하는 기술 회사가 자사의 AI 플랫폼인 헤이즐 안에서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AI를 기반으로 한 세무 계획 도구가 되겠고요. 세금 신고서 부터 급여 명세서, 계좌 내역, 미팅 노트, 이메일 등등 이 사람의 전반적인 세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고도화된 세법 로직을 이용해서 세무 전략을 제시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금융자문사들은 굉장히 이쪽에서 고수익을 끌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마진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등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LPL 파이낸셜의 주가가 장중에 8%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금융주 전반을 추적하는 IAI ETF 역시 오늘 장중에 4%대의 낙폭을 기록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향후에 금융주들,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UBS가 미국 IT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 역시도 오늘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기존에 매력적 의견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립 의견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최근 엔스로픽이 AI 툴을 공개한 가운데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핵심 수익원을 위협한다라는 사실을 UBS 측에서는 시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과도한 자본 지출 증가 그리고 기술주에서 다른 업종으로의 로테이션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앞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담겨 있었거든요. 성장률과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지금은 갖기가 어렵고 어찌됐든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다른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어드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분산을 권고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등과 같이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업종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들은 이러한 뉴스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인텔 등 반도체 진영 전반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팔란티어도 2%대의 마이너스, 그 밖에 M7 종목들도 비교적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급반등에 성공을 했던 오라클의 주가가 이틀 연속 2%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 장중 대비했을 때에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는 흐름이 아쉽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M7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테슬라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2% 가까운 플러스권 움직임,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중립 정도의 시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415인데 최근에 태양광 제조 역량을 추가한 점, 확장 측면에서 좋게 평가를 한다라는 코멘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코카콜라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죠. 분기 매출이 118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20억 달러를 하회한 수준이었습니다. 부진하게 발표가 된 거고요. 전망도 신중하게 내놨습니다. 올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4에서 5%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면서 주가는 1%대의 마이너스 움직임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월마트와 에스티로더 간의 법적 분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월마트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됐던 고급 브랜드 뷰티 화장품들이 대거 위조품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는 라메르, 르라보, 클리니크, 아베다 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물론 판매는 제3자가 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퀄리티 컨트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한 문제사항이 되겠죠. 월마트의 주가는 오늘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 크레도 테크놀로지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AI 데이터 센터용 고속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죠. 전력 소모를 대폭 줄인 AEC 전력 케이블에 특히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출 전망을 업데이트했는데요. 3분기 매출 4억 600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가 3억 달러대였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높여 잡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리드엠 측에서는 올해의 탑픽 종목으로서 크레도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220니까 간밤 $135 정도대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앞으로 한 63% 정도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고 심지어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등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10%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장 시황이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0%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12월 소매 판매가 전혀 늘지 않은 제로 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가계부채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더 이상 돈을 쓸 여력이 없는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크게 밑돈 0% 제로 성장으로 발표됐습니다. 대목인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모멘텀이 완전히 꺾였다는 뜻인데요. 의류와 가구, 자동차 등 13개 부문 중 8개 부문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소비가 멈춘 건 가계 재정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뉴욕연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연체율은 4.8%로 치솟아 2017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았고 학자금 대출 연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시장의 열기도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 고용비용지수 상승률은 0.7%로 둔화하며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물가 잡기에는 긍정적이지만 빚더미에 앉은 가계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1월 실업률이 4.4%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 소비 절벽까지 더해지며 미국의 가계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자금은 미국의 AI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부다비의 국부펀드가 엔트로픽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협상 중이고 구글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에는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한편 지난주 소프트웨어 업종에 이어 이번엔 전통 자산관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자금의 AI 쏠림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부다비의 기술 투자사 MGX가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자금 조달 라운드 규모만 2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이며 시장이 평가한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는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 48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일 전해드린 구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선 빅테크에 대한 신뢰가 100년을 내다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글이 발행한 회사채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다름 아닌 100년 만기 파운드와 채권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구글이 AI 시대를 주도하며 한 세기 동안 건재할 것이라는 데 베팅한 겁니다.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산업은 지속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알트로이스트가 세금과 자산 설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AI 플랫폼 헤이즈를 공개하자마자 찰스 슈왑과 레이몬드 제임스 등 전통적인 자산관리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한 건데요. 돈은 AI를 만드는 곳으로 몰리고 AI가 대체할 곳에서는 빠져나가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검색 결과를 요약해주면서 원문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끊기자 언론사를 비롯한 퍼블리셔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정당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아마존도 콘텐츠 거래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아마존이 AI 기업과 퍼블리셔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나섭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아마존이 퍼블리셔들이 보유한 기사나 콘텐츠를 AI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챗 GPT나 AI 검색 요약 기능이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이 굳이 원문 링크를 클릭하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독자 수와 광고 수익이 급감한 퍼블리셔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마존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AI 도구, 베드록이나 큐스위트와 연동해 AI 기업들이 모델 학습이나 답변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한 성격의 콘텐츠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업계에서는 공식적인 거래 장터를 만든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AI 봇들의 무단 크롤링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합니다. 전기 먹는 하나로 불리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기 저항이 없어 꿈의 물질로 불리는 고온 초전도체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 소식에 초전도체 기술을 보유한 관련 기업들이 증시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술로 고온 초전도체를 낙점하고 초기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구리전선 대신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 케이블을 써서 전력 손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전력 효율이 극대화될 뿐 아니라 배선 두께와 송전선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서버를 넣을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센터의 공간 효율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만 넘어서야 할 산은 높습니다.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극저온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인 데다 핵심 소재인 히토류 공급망이 중국에 쏠려 있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게 과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은 벌써 반응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대표적인 초전도체 관련주인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MSC는 전력망용 고온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행보가 구체화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됩니다. 네, 오늘은 장 마감 후에 로빈후드, 아스테라랩스 등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각각 7%, 3%대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프레소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이었습니다.